경제TV. 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일 마켓 드라이버를 찾아보겠습니다. 박준호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모든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2000선을 내려가고 나서는 계속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2000선을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기술적 저항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그 지수대는 네. 올라갈 때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떨어질 때는 반대로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00포인트라는 것을 그 돌파하는 데는 많은 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올라갔다가는 밀리고 또 밀리고는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공방전을 많이 치르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그런 그 매물 벽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충분히 소화하면은 뚫고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덜 소화된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우선적으로 오늘 마켓 드라이버를 찾기 위해서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입니다. 지난밤 미국장에서는 은행주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횡보 장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27포인트 떨어지면서 13,51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술적 저항대에서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3% 이상 넘는 하락 추세를 보였던 애플은 4.2% 어제 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는 6포인트 오르면서 3,117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 짚어봤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애플은 주가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크게 상승 동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또 떨어지는 그러한 그 흐름도 아니고 힘차게 앞서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횡보하고 있다. 이런 그 흐름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그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죠. 주로 은행주들의 그 대형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주 실적들은 그동안에 좋다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졌었고 네. 또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실적은 아니고 예상하는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켰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은행주 실적은 왜 좋았냐 하면 미국의 주택 경기가 좋기 때문에 주택 경기 지표가 계속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출해주는 은행은 실적이 당연히 좋다. 그래서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네. 더 이상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그렇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다만 미국 증시도 지금 기술적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가 전 고점 또 좀 더 나가면은 한 5년 전 고점 이런 고점 수준에서 매물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 실현 소화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두터운 그 저항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좋고 경기 지표들이 다 좋고 또 은행 실적도 다 은행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놓고 있지만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건 이제 올해 아주 묵은 그 매물벽 여기에만 오기만 하면은 팔겠다.
5년 전에 하여튼 이 지수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5년 동안 이 그 본전 찾기만 학수고대하다가 이제 5년 만에 드디어 본전이 왔다. 아이고 지겹다 하고 팔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매물들이 이제 다 소화돼야 되니까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뭐 애플이 급등을 했다는 것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가 매수 기술적 반등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애플 하락을 반전시킬 어떤 재료가 있어서가 아니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매수세가 오르지 않겠는가, 내가 먼저 사야지,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애플의 상승을 가지고 우리 기술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오름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마켓 드라이버를 찾아본다면 어떤 게 될까요? 예,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지금 막혀 있는데 네. 그 막혀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준비하는 단계, 당장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차트로 제가 페더럴 익스프레스, 페덱스라고 하죠. 네. 그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화면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페덱스 차트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차트가 1년치, 네. 그 지난 1년간의 차트인데 지금 시장 흐름은 지지부진하지만 저 페더럴 익스프레스 차트는 수직 상승을 아주 분수처럼 치솟고 있죠. 네네. 그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우리가 그 사무실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봉투에 그 FDX라고 네. 써놓은 그 택배 회사입니다. 네. 세계 최대의 택배 회사이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택배가 이제 그 운송 관련 서류를 갖다가 배달해주는 그러한 그 회사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택배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래가 활발하고 무역이 잘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돈의 흐름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기를 그 나타내주는 큰 거시 경제 지표가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또 기업의 실적 결과 지표도 있고 그런데 그 실적을 미리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바로 물동량이죠. 네.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페덱스의 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페덱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예상해서 저 택배 회사의 주식을 지금 계속 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지표가 나오든 또는 시장이 기술적 저항대에 부닥쳐서 움직이지를 못하건 말건 또는 뭐 수급 상황으로 어떤 악재 요인이 있든 없든 지금 그 세계 경기 흐름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네. 그 지금 택배 회사의 주가 흐름으로 우리가 알 수가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시사점을 저 한 개 회사의 주가 흐름으로 우리가 충분히 신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식 시장의 지혜죠. 네. 발표된 숫자, 뭐 그걸 보고 뒤늦게 우왕좌왕 매매하는 것은 가장 뒤늦은 그 흐름이고 가장 마지막 바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포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표된 실적이 아니라 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마켓 드라이버로서 페덱스 차트를 함께 참고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갖고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시장은 지금 그 뭐 악재가 많이 네. 등장했죠. 처음에 환율이 그 해외 자금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굉장히 좋은 원군이 된다라고 좋아했는데 네. 어느 날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일본이 뭐 무제한 양적 완화로 엔화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이게 환율 전쟁으로 비화돼 가지고 원화 강세가 완전히 하나의 쇼크로 지금 경기주에 다른 장애물로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경기주에 대한 부정적인 그 시그널로 매도세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겹친 게 지금 애플 쇼크입니다. 네. 애플이 주문량이 감소되면 물건이 잘 안 팔린다 의외로. 그래서 주문량이 감소되니까 이 삼성전자한테 유리하다 했는데 아니 그보다도 이 주문량 감소로 인해서 애플에 대해 부품 납품이 급속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애플에 납품하는 우리 국내 IT 부품 회사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애플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부품 공급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국내 IT에 실적 전망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매도세를 또 불러일으키고 거기다가 또 뭐 뱅가드 펀드가 지수 펀드가 또 표준 지수 벤치마크를 바꾼다고 하면서 네. 그 때문에 외국 자금이 뭐 한 10조 가량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 뭐 막연한 추정이지만 어쨌든 간 이러한 그 뉴스들이 시장 분위기를 나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글로벌 정시가 힘차게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막혀 있는 데서 멈칫거리고 있는 데서 이런 그 악재 요인들이 나오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실질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망설이던 투자자들도 겁이 나서 자꾸 팔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글로벌 정시 흐름보다 훨씬 더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도 이러한 그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조정을 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조정이 클 것이냐? 그것은 펀더멘털로 따져야 됩니다. 수급으로 이것이 많이 쏟아져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는 것은 펀더멘털이 약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펀더멘털은 미국 경기 지표 계속 호전되고 있고 유럽은 안정되어 있고 중국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네. 우리 국내만 지금 경기가 아주 나쁘죠. 근데 우리 국내는 해외 수출 경기가 좋아지면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털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의 폭은 크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 저항대로 부딪혀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러한 그 단기적인 그 시장 짧은 흐름에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아까 우리 페덱스 지표를 봤죠. 네. 그것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하면은 단기적인 흐름이 이제 경기주에서 멈칫해가지고 다시 또 성장주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성장주 플레이를 조금 하고 하면서 네. 우리 경기주를 좀 기다리자.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성장주에 집중을 해보고 경기주 흐름은 당분간은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마켓 드라이버 박준호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켓 드라이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주의 리치맵 온라인 무료 방송 일정 함께 보시면서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